자, 우리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 갑시다. 등비 수열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등차 수열, 수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실 가장 단순한 규칙인 거야.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 이걸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 여기서 이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를 거거든. 공비. 등차 수열에서 더해지는 일정한 수, 얘는 공차. 등비 수열은 공비라고 부릅니다. 첫째 항에 차례로 일정한 수, 공비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 하고,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 한다. 그죠? 공비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첫째 항에다가 1이 있어. 여기다 우리가 4를 곱했대. 4를 곱하고 또 4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4를 곱해서 만들어진 1, 4, 16, 64, 256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등비 수열은 그 규칙이 첫째 항으로부터 곱해지는 거다 보니까 첫째 항을 내가 A라 할 때, 그리고 곱해지는 값, 공비를 우리가 R이라는 값으로 씁시다. R이라는 값을 곱했어요. 그러면 둘째 항은 AR, 셋째 항은 AR의 제곱, 넷째 항 또 R 곱하면 AR의 세제곱, AR의 네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A고 둘째 항이 AR이야. 셋째 항 AR 제곱, 제4항 AR 세제곱, 제5항 AR 네제곱. 그러니까 지금 곱해지는 걸 보면 첫째 항에는 공비가 안 곱해지다 보니까 제5항의 경우에는 공비가 4개 곱해져서 AR의 4제곱이 됐잖아. 그런 것처럼 제10항을 가면 10번째 오는 항은 AR의 9승이 될 거야. 9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갔어요. 어딘가에 있을 일반항 AN, 제 N항은 R이 곱해진 개수가 n-1개가 곱해지겠죠. 첫째 항 A로부터 공비 R을 곱하여 만든 수열, 등비 수열, 제 N항은 AR의 n-1제곱. 일반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 수열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9항이 됐던 10항이 됐던 어딘가에 있을 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일반항은 AR의 n-1제곱, 첫째 항으로부터 공비 R을 곱하여 만든 수열, 이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AR은 AR의 n-1승입니다. 공비는 0이 아닌 수를 곱하겠죠. 그죠? 0이 아닌 수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보시면 유형 9번입니다.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뭐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열은 등비 수열이라고 줬어. 등비 수열이야. 1하고 2를 줬어요.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다. 우리는 근데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곱했어. 어떤 수? 곱하기 2를 했겠죠. 그지? 여기서 공비가 2라는 걸 알았습니다. 얘네들이 전체적인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얘네들은 2를 곱하겠죠. 따라서 셋째 항, 제3항은 4가 될 거고 제4항은 8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곱하기 2에서 16 된 거 맞죠? 그래서 제3항은 4, 제4항은 8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61번도 봅시다. 첫째 항으로부터 곱해졌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3항과 4항 사이의 규칙을 봤더니 3항으로부터 4항 갈 때 3분의 1에서 9분의 1 됐다는 얘기는 얘는 3분의 1이 곱해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맨 첫 번째 항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곱해졌을 테니까 여기에는 1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뭐 3분의 1이 계속 곱해졌겠죠. 여기도 3분의 1이 곱해져서 27분의 1이라는 값이 두 번째 네모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나오는 항들 중에서 제2항과 제5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하나 볼까요? 미안합니다. 공비라고 하는 게, 공비는 두 번째 나오는 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걸 나눠주면, 그러니까 얘네가 곱해져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둘째 항을 첫째 항으로 나눈다든가 셋째 항을 둘째 항으로 나눈다든가, 그러니까 뒤에 거를 바로 앞에 오는 항으로 나눴을 때 얘네들은 그 항들의 값이 전부 다 똑같이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R이 곱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을 n항 다음에 나오는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그 앞에 오는 항으로 나누게 되면 R이라고 하는 공비가 나오게 될 거야. 이게 이런 거죠. A의 n 플러스 1, 다음 항을 구할 때 앞에 주어지는 항 AN에다가 R이라는 값을 곱해서 만든 거니까 얘네들이 이런 관련된 규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비에 대한 정의, 등비수열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식이 됩니다.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수열의 수학적 균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반항과 일반항 다음에 오는 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이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다. 뭐 여기에는 없지만 앞에서 등차 수열은 어떤 거냐면 뒤에 항에서 앞에 거를 빼면 얘네들은 일정한 간격, 공차만큼의 간격을 보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앞에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내는 요 관계는, 요 빨간색으로 쓴 이 관계는, 요거는 등차 수열에 대한 관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첫 번째 주어진 건 공차에 대한 정의이기도 하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그 값이 공차가 된다. 일정하게 더해진 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곱해진 수, 얘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62번, 63번으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공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웃한 두 개의 항이 나와 있는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지. 뒤에 주어져 있는 80을 앞에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4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라는 요 숫자가 바로 공비다. 5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10, 다시 마이너스 2 곱하면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0. 맞죠? 얘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63번의 경우에 이웃한 두 항이 보여요. 4를 2루트 2로 나눈다든가 4루트 2를 4로 나눴을 때 이 값들이 루트 2라는 값이 나오잖아. 얘네들은 같은 값이 나와야 돼. 셋째 항과 넷째 항과 다섯째 항들을 뒤에 거를 앞에 걸로 나눴을 때 주어지는 공통적인 수, 얘가 바로 공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둘째 항과 첫째 항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이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가지고 있는 일반항 AN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들을 한번 구해보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AR의 n-1제곱이다 라는 거죠. 첫째 항 A로부터 일정한 수 R 값을 곱해서 만들어낸 수열을 등비수열, n번째 오는 항 일반항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64번에 나와 있는 거 첫째 항과 공비 대놓고 줬으니까요. 1 곱하기 3의 n-1승, 따라서 얘는 3의 n-1승이 일반항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65번입니다. 첫째 항이 5고요. 5, 공비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에 n-1승.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게 없죠. 계산이 안 되니까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66, 67번도 보시면, 자, 구체적으로 첫째 항과 공비를 주진 않았지만 찾기에 쉬운 형태입니다. 첫째 항이 2고 곱해진 값 마이너스 3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 AN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승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첫째 항 7이죠. 그 다음에 곱해진 거 루트 7이 곱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AN은 7 곱하기 루트 7의 n-1승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갖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좀 더 볼게요. 공비라고 하는 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A2를 A1으로 나누면 공비가 나와요. 왜냐하면 AR이라는 값을 A로 나눴으니까 R이 남겠죠.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A7 일곱 번째를 A2 두 번째 항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R이 5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 항으로부터 일곱 번째 제7항까지 가려면 둘째 항에서 공비 해서 곱하는 게 공비를 5번 곱하겠죠. 공비 맞아?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가는 동안에 공비가 5번 곱해질 거니까 아래 5제곱이 나올 겁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A7 일곱 번째 7항은 AR의 6제곱이 되고 둘째 항은 AR의 제곱이거든. AR이거든. R 하나만 곱했죠. R 하나만 곱했습니다. 따라서 A하고 R 나눠주고 나면 R이 5개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의 차이 몇 번째 제10항과 제3항 사이에는 7개가 지나갔으니까 R의 7승이 남는 거야. 얘네들은 등비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것을 앞에 걸로 나누어주면 여러분들이 공비에 대해서 공비가 몇 개 곱해졌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 항이 1이고 여섯째 항이 64야. 첫째 항이 2, 제6항이 64면 얘가 공비가 5개. 아래 5제곱이 64를 2로 나눈 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32가 될 거고 따라서 공비는 2의 5승이니까 공비가 2가 된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A6 여섯째 항은 A 아래 5제곱이에요. A 아래 5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A가 2니까 A 아래 A가 64인데 A가 2니까 2R 5승은 64가 될 거고 R의 5승은 32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첫째 항에서 여섯째 항이면 공비가 5개 곱해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8항은 A 아래 7승이야. 이게 8분의 1이잖아. 근데 A가 16이래. 16 아래 7승이 8분의 1이야. 그러면 아래 7승은 16을 분모에다 곱하잖아. 그러면 8일은 8, 8은 128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128이라는 숫자가 2의 7제곱이거든. 따라서 얘는 2분의 1의 7제곱이 되면서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A8을 A1으로 나누면 공비가 7개가 있어. 얘가 8분의 1을 16으로 나누면 128분의 1이야. 이렇게 해서 공비를 구해도 된다고. 이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첫째 항과 첫째 항을 항상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방법이 참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이 뒤에 보면 둘째 항이 6이고 다섯째 항이 162일 때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야.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이야. 그러면 A하고 R이라고 잡고 둘째 항을 6, 다섯째 항이 제 5항이 162니까 AR은 6. 둘째 항이 6이니까 AR은 6이겠죠? AR은 6. 그 다음에 다섯째 항은 AR의 4제곱이 되죠. AR의 4제곱이 162고 니은을 기억으로 나누면 R이 3개 남고 162를 6으로 나누면 6, 27 되나요? 27? 그럼 27이 나오니까 27이 나온 상태에서 R은 그럼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R3을 기억에다 대입하면 기억에 나와 있는 AR에다 대입하면 그러면은 3A는 6이 되겠지. 그럼 A는 2라고 구할 수 있겠네. 2를 구했어요. 그러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2 곱하기 3의 n-1승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의 이 과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A5를 A2로 나누잖아? 그럼 R3승이 나와요. 161을 6으로 나누면 27이니까 따라서 R은 3이야 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아주 조금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R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71번을 보면 6장을 3장으로 나눠요. 그러면 R이 3개 남는다고. 마이너스 4루트 2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루트 2가 남겠지? 마이너스 2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온다?
그래서 R 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됐어. 그리고 셋째 항이 AR의 제곱이 셋째 항이니까 R의 제곱을 하면 2A가 2가 되면서 A는 1이 될 거거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1이니까 생략.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에 n-1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일반항을 구한 게 됩니다. 자, 다시. 자, 72번. 여덟 번째를 세 번째로 나누면 A8을 A3로 나누잖아? 그러면 이게 R5승이 남는다고.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가는 동안에 R이 5개가 곱해지거든. 그러면 R의 5승은 마이너스 1을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므로 R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첫째 항은 셋째 항이 1이니까 사실 이게 눈에 보이면 좋은데, 이게 홀수 번째는 1이고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인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뭐 굳이 구한다라고 하면 AR의 제곱 A3니까요. 얘가 1이죠. 세 번째 항은 R 제곱이 곱해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는 1이라는 것도 구해서 따라서 일반항 A에는 A1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1승, 일반항이 마이너스 1에 n-1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73번이에요. 8 곱하기 4, 8하고 4분의 1이 나왔어요. 넷째 항하고 아홉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을 넷째 항으로 나누면 R이 5개가 남고요. 4분의 1을 8로 나누면 32분의 1이 돼요. 32분의 1은 2분의 1의 5승입니다. 따라서 공비의 R은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구한 공비를 넷째 항에다 대입하면 넷째 항이 AR 세제곱이 8이니까 R 세제곱하면 8분의 1 A가 8이 되면서 A가 64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A가 64면 일반항 A에는 64 곱하기 2분의 1의 n-1승, 뭐 요놈을 뭐 굳이 밑을 2로 할 수 있는 지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서 조금 시계 모양을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연습은 뭐 이제 다른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서 우리 10번째.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으로부터 어떤 또 다른 특징을 갖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항을 구하는 거야.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9, 제9항을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야. 물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9는 A에다가 공비를 8개 곱한 거야. 그래서 얘 8번 곱하면 256분의 1이 돼 라고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첫째 항과 공비를 대놓고 준 문제들의 경우에는 바로 뭐 아홉 번째 항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첫째 항이 27분의 1, 그 다음에 3의 8승, 27분의 1이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3의 5승 남아서 243,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76번의 경우에도 첫째 항이 4분의 1이야. 그 다음에 공비의 R의 값이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있네. 일반항 AN이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승이고, 따라서 A9는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8승, 마이너스 2의 8승. 이건 뭐 2의 8승하고 똑같죠.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남아서 64. 얘는 64가 나오게 되겠네. 그지? 제9항이.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5에서 마이너스 1 가요. 그럼 이건 첫째 항이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에요. 근데 A9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에 8승을 곱해요. 그럼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8번 곱하면 플러스 될 거고, 루트 5를 8승하는 건 5를 4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5의 4제곱 분의 1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625분의 루트 5. 뭐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일반항을 구해서 가도 괜찮아요. 일반항 A에는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에 n-1승, 뭐 일반항 구해서 아홉 번째 가도 되는데, 뭐 첫째 항과 공비가 확정되고 나면 제 9항을 구하는 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의 경우에는 자 A3가 9, A4가 3이야. 이건 뭐 이웃한 걸 줬네. 하필이면 A4를 A3로 나누면 R이 나오죠. 그죠? R이 하나 더 곱해진 거니까. 그러면 3을 9로 나눴으니까 얘는 3분의 1 될 거예요. 그 셋째 항이 9니까요. AR의 제곱이 9이므로 9분의 1 A가 9니까 A는 81이야. 이게 정하고, 그리고 A9를 구하면 첫째 항 81에다가 공비 3분의 1에 8제곱을 곱하겠죠. 여기서 81이라는 숫자가 3의 4제곱이라는 걸 아신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의 9번째 제 9항은 81분의 1만 남을 거예요. 79번도 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렇게 연산 연습하는 문제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 거야. 근데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답을 끝까지 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산 연습이 된 상태라면 뭐 내가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반드시 답을 끝까지 구하는 연습을 해라. 자, A2와 A5가 주어졌어요. A5를 A2로 나누잖아? 그럼 R 세제곱이 나올 거야. 여기서 3 루트 3이 R 세제곱인데 얘는 루트 3을 세제곱한 거하고 같아. 따라서 R은 루트 3이야. 자, 둘째 항은 AR이 1인데 R의 값이 루트 3이 나왔으니 A 첫째 항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A9는 루트 3분의 1 A에다가 루트 3을 8개를 곱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 3의 7제곱이 남겠네. 루트 3 하나 약분돼서. 그러면 여기서 루트 3의 6제곱까지는 짝수제곱이니까 3의 3승 남아요. 27. 그리고 루트 3 하나 남겠네. 27 루트 3이 최종적으로 제 9항의 결과물이 됩니다. 자, 일반항 AN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렸습니다.